백내장은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진행되는 것을 막아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질환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럽지만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누랄라 박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확실히 노안보다는 백내장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증상들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걱정과 불안함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노안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 더욱 쉽게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백내장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진행되는 것을 막아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지속적인 관찰도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적절한 시기가 다가왔을 때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발생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신질환을 확인하게 되면 노안 검사할 때와 동일한 원거리, 근거리 시력 검사와 수정체의 조절력 검사, 양쪽 눈의 균형을 확인하는 우세한 검사를 비롯해서 각막 검사, 목내장, 망막 질환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의료진이 수치를 토대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진단과 백내장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도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무리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백내장이 진행되어서 수술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수정체 혼탁이 지속되면서 시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결국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저희 안과의 경우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수술은 수정체를 패턴으로 세분화해서 원하는 부위 크기로 이렇게 파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각막 내피 손상이라든지 각막 부종, 염증 같은 합병증 발생률을 최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레이저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적고 꿰매지 않아 회복도 빠릅니다. 옛날에는 전신 마취도 하고 입원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일날 수술하시고 당일날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40세 이상에서 노안 또는 백내장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근거리 작업량이 많아서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바깥 활동이 많으신 분들께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될 정도로 시력이 나빠진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활에 조금 불편한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는데요. 나이나 직업, 생활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2차 녹내장이나 포도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머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눈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몸을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눈을 비비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비비게 되면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눈의 통증이 또 심한 경우 혹은 충혈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다시 수술을 했던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난시나 근시 원시가 생길 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충혈이나 결막하 출혈, 완구 건조증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 눈에 수정체를 제거하고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후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안내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내염이 사실 합병증으로서 정말 좀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술 직후 당일에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눈을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거나 눈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주무실 때 이렇게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하고 주무시라고 하거든요. 안대 착용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백내장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겪게 되는 현상이니까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기에 맞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환이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스럽지만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백내장의 모든 것과 검사, 치료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들을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누랄라 박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